김영호 씨는 75세였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10살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주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2019년 여름,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마가 픽업을 오기로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지훈이는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기로 했어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지훈이는 건너기 시작했죠.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어요. 쿵. 지훈이가 튕겨나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119. 빨리 119. 애가 숨 쉬나요? 119가 출동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죠. 응급실,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호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부부도 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그 6시간은 영호 씨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반신 마비요? 그럼 평생? 네, 안타깝지만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주 후 지훈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영호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괜찮아. 지훈이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왜 안 움직여? 영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아, 조금 다쳤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나을 수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왔어요. 지훈이의 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지훈아, 여기 느껴져? 아니요. 여기는? 아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다리를 못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이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아직 10살밖에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척추 손상은 현대의학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3달 후 지훈이는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뛰어다니던 집, 이제는 휠체어로만 다닐 수 있는 집. 지훈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했어요. 창밖을 보며 친구들이 뛰어노는 걸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나 왜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은 다 뛰어노는데 나만 못 뛰어요. 영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영호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손주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지훈이의 부모는 맞벌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어요. 과장이었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3교대 근무를 했죠. 둘 다 바빴습니다. 지훈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영호 씨가 지훈이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밖에 나가기 싫어요. 왜? 사람들이 쳐다봐요. 저의 왜 휠체어 타? 하면서요. 창피해요. 영호 씨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건 신기해서 그래.
나쁜 마음이 아니야. 하지만 싫어요.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영호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세상 구경 많이 시켜줄게. 내가 못 걷는다고 해서 세상을 못 보는 건 아니야. 정말요? 휠체어 타고도요? 정말이야. 휠체어가 뭐 대수냐?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면 되지. 지훈이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야. 약속할게. 그날 밤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손주에게 세상을 보여주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야. 다음 날 영호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휠체어 여행, 장애인 여행 코스, 베리어 프리 관광지.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75세 노인이 컴퓨터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어떻게 클릭해? 할아버지, 마우스로 여기를 누르세요. 천천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가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경주, 강릉, 전주, 여수, 순천, 속초, 양양. 47개 도시. 왜 47개였을까요? 영호 씨가 젊었을 때 꿈꿨던 숫자였습니다. 20대 때 친구와 술 마시며 말했었죠. 야, 우리 언젠가 대한민국 주요 도시 다 가보자. 하지만 평생 일만 하느라 못 갔었어요. 이제 손주와 함께 그 꿈을 이루려는 거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여행 가자. 대한민국 전국을 돌자. 진짜요, 할아버지? 지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야. 47개 도시, 우리가 다 갈 거야. 2019년 가을, 첫 여행지는 서울 남산타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훈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설레었거든요. 할아버지, 진짜 내일 가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한다. 아침이 됐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했어요. 남산에 도착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 신기하지.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지훈이는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너무 예뻐요. 서울이 이렇게 넓어요? 그치.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많아. 우리 다 구경하자. 사랑의 자물쇠 터널에 갔습니다. 영호 씨가 자물쇠를 하나 샀어요. 매직으로 적었습니다. 지훈이와 할아버지 영원히 함께. 47개 도시 완주 파이팅. 2019년 1월 15일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 영호 씨는 땀범벅이 됐습니다. 75세 노인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파스를 붙였습니다. 무릎에, 허리에, 어깨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 여행은 부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갔어요. KTX 장애인석을 예약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 타는 KTX에 신났어요. 할아버지, 진짜 빨라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입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 바다가 이렇게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영호 씨는 휠체어를 해변 가까이 끌고 갔습니다. 모래사장이라 휠체어가 잘 안 굴러갔어요. 바퀴가 모래에 빠졌습니다. 힘들게 밀고 당기며 파도 가까이 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손을 뻗었어요. 파도를 만졌습니다. 시원해요. 할아버지, 바닷물이 짜요. 그래, 바닷물은 짜.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살 수 있어. 할아버지와 손주는 해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석양이 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영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거야. 손주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광안리에 갔습니다. 광안대교를 봤어요. 밤에는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빛나요? 영호 씨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와 광안대교. 이 사진은 나중에 책 표지가 됩니다. 세 번째 여행은 경주였습니다. 불국사에 갔어요. 입구에 도착했는데 계단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 없었어요. 영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절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휠체어 타고 올라갈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직원 3명이 나왔습니다. 함께 휠체어를 들어 올렸어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지훈이는 미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잖아. 세상은 따뜻한 사람이 더 많아. 불국사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는 건축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어요? 그래.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었대. 대단하지? 천마총도 갔습니다. 첨성대도 봤어요. 지훈이는 역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신라가 뭐예요? 옛날 나라야. 여기가 신라의 수도였어. 경주에서의 사흘. 지훈이는 역사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신라 역사를 공부했어요. 202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여행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계속 가자. 사람 적은 곳으로 가면 돼. 강원도 정동진에 갔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졸렸지만 참았어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죠. 점점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해가 떠요. 진짜 바다에서 해가 나와요. 지훈이는 처음 보는 일출에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 해가 떠요. 그래, 매일 해는 뜬다. 어제 힘들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지훈아, 기억해라.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나고 아침은 온다는 걸. 그 순간 지훈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다리는 안 되지만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 전주에도 갔습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했어요. 한옥마을은 돌길이 많았습니다. 휠체어가 덜컹거렸어요. 영호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지훈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에 영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한복도 입어봤습니다. 한복 대여점에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한복을 입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멋지죠? 그럼 최고지. 제주도는 특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게 처음이었어요. 지훈이는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1시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지훈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늘 위에 있어요.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다른 곳을 갔어요. 성산 일출봉에서도 일출을 봤습니다. 정동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해인데 다르게 보여요. 그래, 장소마다 다르게 보여. 그게 여행의 재미야. 협재해 수욕장에 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였어요. 할아버지, 바다 색깔이 다르네요. 만장굴도 갔습니다. 동굴 안은 시원했어요. 한라산은 특별했습니다. 휠체어로는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 업고 올라갈게. 할아버지, 안 돼요. 너무 무거워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산 많이 탔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영호 씨는 지훈이를 업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갔습니다. 76세 할아버지가 10살 손주를 업고 한라산을 오르는 모습에 다른 등산객들이 감동했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2시간 걸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와 경치를 봤어요. 할아버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 씨도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해냈다. 내려오는 길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꿈이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휠체어 타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영호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21년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속초, 양양, 고성, 춘천, 가평, 여수, 순천, 보성. 한 달에 한두 번씩 여행을 갔어요. 지훈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했어요.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 할아버지랑 47개 도시 다 갈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지훈아, 너 할아버지 짱이다. 영호 씨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관절염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와의 약속이 있어. 2022년 지훈이는 13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걱정했어요. 할아버지, 쉬세요. 아니야. 우리 약속했잖아. 봄에는 진해 벚꽃을 봤습니다. 길 양쪽으로 벚꽃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분홍색 눈이 내려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여름에는 울릉도에 갔어요. 배를 타고 3시간. 파도가 심했습니다. 영호 씨는 멀미를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릉도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어요.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을 봤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온 산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산이 불타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평창에서 눈을 봤습니다. 눈썰 매장에 갔어요. 특수 썰매를 탔습니다. 와, 할아버지, 재밌어요. 매 계절, 새로운 곳을 갔습니다. 영호 씨는 각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이 됐습니다. 앨범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여행 기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2023년 여행 4회째였습니다. 영호 씨는 79세가 됐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었어요. 휠체어가 뒤로 밀렸어요. 지훈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영호 씨는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다치셨어요. 영호 씨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실수야. 할아버지, 이제 여행 그만해요.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약속 지켜야지. 아직 10개 도시 남았어. 2달 후 깁스를 풀었습니다. 다시 여행을 시작했어요. 안동, 영주, 문경, 김천, 구미. 하나씩 도시를 채워갔습니다. 2024년 봄, 마지막 도시가 정해졌습니다. 강화도. 47번째 여행지였습니다. 강화도로 갔습니다. 전등사를 봤어요. 강화 고인돌도 갔습니다. 강화 평화전망대에도 올라갔어요. 마지막 날 강화도 해변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보려고요. 할아버지와 손주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47개 도시 다 왔네요. 5년 걸렸네요. 그래, 우리 해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평생 방에만 있었을 거예요. 영호 씨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감사해. 할아버지도 내 덕분에 80살에 전국을 다 봤어. 행복했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울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75세부터 80세까지, 10살부터 15살까지. 할아버지는 늙어갔고 손주는 자랐습니다. 2024년 여름 지훈이는 15살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여행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영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훈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여행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각 도시에서의 에피소드, 할아버지와의 대화, 느낀 점들을 적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2025년 지훈이는 16살이 됐어요. 원고가 완성됐습니다.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2025년 가을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 할아버지가 보여준 세상 마이너스 휠체어를 타고 대한민국 47개 도시를 여행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와 영호 씨는 TV에 출연했습니다. 할아버지, 5년간 어떻게 여행하셨어요? 손주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훈 군,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훈이는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세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리는 못 쓰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호 씨도 울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내가 할아버지 인생에 의미를 줬어.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울었습니다. 책인새로 지훈이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여행 장학금이었어요. 할아버지 여행 기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매년 10명의 장애 청소년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2026년 지훈이는 17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지훈이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됐죠.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5년간 47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75세부터 80세까지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지훈 선배, 저도 할아버지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같이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할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영호 씨는 81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주와 5년간 전국을 돌았어. 그걸로 충분해. 지훈이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여행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부산에서 찍은 거죠? 그래, 해운대. 이건 제주도 한라산이고요. 맞아. 그날 날씨 좋았지. 앨범을 넘기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간 다음에도 계속 여행해라. 세상은 넓고 볼 게 많아. 할아버지.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울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내 덕분에. 지금 2026년 가을입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영호 씨는 여전히 손주를 응원합니다.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5년간의 여행. 47개 도시. 휠체어를 끌고 다닌 할아버지. 세상을 본 손주. 장애는 한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준 선물. 그것은 세상이었습니다.